봐. 563조 매매를 보면 조문을 한번 봐. 한번 여러분들 교재 조문 563조 매매는 한번 읽어본다. 시작.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자, 여기 봐. 일단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라는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일방이 타방에게 내가 재산권을 이전해 주겠다 약정을 해. 그러면 을은 내가 반대급부로 대금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정을 하면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야. 그럼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봐. 매매라는 효력으로 봐. 이전할 것을 약정했고 대금을 지급할 걸 약정했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매매에서 생긴 채권은 따라서 약정 지키시오. 한 번 더 시작. 그래서 여기 봐. 매매라는 계약을 분석해보면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 약정 이렇게 돼 있어. 이전할 것 약정. 그러므로 재산권 이전해주고 딱 약정하고 나중에 약속 지켜야지. 이해했나? 진짜야. 다시 한번 이전할 것 약정. 그럼 매매를 분석해보면 여러분들 요약집 메모에 5페이지 맨 위에다가 메모 5페이지 맨 위에다 메모. 그럼 매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자, 매매는 재산권 이전해 주겠다고 약정을 해. 알아들어? 매매는 재산권 우리는 매매는 소유권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그러면 재산권 이전해서 약정하면 나중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재산권 넘겨주셔는 채권이 생기지. 여기서 이 약정을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약정할 때는 채권 채무 발생하잖아. 요 행위를 채권 행위라고 놓고 우리는 의무를 중심으로 공부한다면 이걸 부담행위다 이런 말을 써. 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도 한다. 부담행위. 그리고 여기 봐라. 재산권 이전해주겠다고 약정했다면 다음에 약정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지. 그래서 다음에 이 재산권의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야. 재산권 이전 서류를 교부를 해. 재산권 이전 서류를 교부해 준다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줘. 그리고 여기서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면 이렇게 소유권의 변동이 생겨.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재산권 이전 서류를 교부하는 행위를 요 행위를 부담행위와 구별하기 위해서 요 행위를 처분행위라고 불러. 요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부른다고요? 처분행위라고 불러. 처분행위. 그러면 약정할 때는 나중에 약속만 지키면 되니까 약정할 때는 부담행위이므로 여기는 약정할 때는 권리를 보유해야 돼. 보유하지 않아도 돼. 여기는 권리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서류를 넘겨줄 때는 권리를 넘겨줘 버리니까 여기는 권리를 보유해야 돼. 보유하지 않아야 돼. 지상권을 넘겨주기로 했다면 지상권을 보유해야 되고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다면 소유권을 보유해야 돼. 그 차이야 지금. 그래서 등기부에 올리면 이제 등기관이 기재하잖아. 그럼 이때 소유권의 변동이 생겨. 이때. 따라서 여러분들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할 때와 소유권 넘겨줄 때는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소유권 넘겨줄 때. 예를 들어서 이 X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1번 소유자가 갑이고 2번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소유자가 을인데 여러분들 등기부에 누군가 이름으로 꼭 등기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유권 있는 게 아니야. 그 등기부가 기재되어 있어도 무효인 경우도 많아. 그래서 이 등기가 을이 매매 흔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과 매매한 것처럼 꾸미고 등기 서류를 조작해서 을의 이름을 등기가 종료가 되면 이것을 다 같이 무효 등기.
라고 한단 말이야, 무효등기. 그런데 이 을이 등기 서류를 부여주고 병에게, 지금 X토지 등기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에게 이 토지 소유권 이전해주겠다 약정을 해. 토지 소유권 이전해주겠다 약정한다고 이때. 알아들어요? 그럼 약정할 때는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도 돼? 그것이야.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라고. 그러면 약정할 때는 소유권은 없지만 이 을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떼어서 각종 서류를 병에 넘겨줄 때는 소유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근데 서류를 떼어서 넘겨줄 때는 소유권이 없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다리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이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을과 병 사이 이루어진 매매는 무효요, 유효요? 유효. 등기 서류를 을이 각종 서류를 등기 서류를 교부하는 이 행위는 처분 행위인데 소유권이 없죠. 유효야, 무효야? 무효. 그럼 등기도 무효 이렇게 가버려. 원인이 무효니까 이렇게. 이 단계를 이해하시면 돼.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잘 봐. 약정한 행위는 재산권 이전해주겠다고 약정한 행위와 재산권 이전해주는 행위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처음 오신 분들은 야 저거 여기서만 여기서만 여러분들이 고비를 넘어가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계약을 분석해보면 다 같이 이전할 것을 약정은 앞으로 오는 거야, 지금 오는 거예요? 시방 지금 오잖아. 약정 지금 넘겨주겠다 약정하지. 약정은. 근데 재산권 이전해주는 건 지금 넘겨줘, 앞으로 넘겨줘? 여기 이전할 것이잖아. 앞으로. 다시 한번 앞으로 넘겨주마. 앞으로 넘겨주마. 지금 해. 그리고 넘겨주는 것은 지금 넘겨주어, 앞으로 넘겨주어. 그래, 앞으로 넘겨주는 것하고 약정하는 건 다르다. 시간상 구별하시라 그런 얘기야. 아셨어? 화내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생기는 계약법에서 생기는 계약은 여러분들이 약정해버려. 이 계약을 다 같이 부담행위. 약속을 했으므로 약속을 지켜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할 행위를 부담행위라고 그래. 근데 법은 권리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채권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 다 같이 채권행위. 근데 채권행위라고 공부해봐야 여러분들 도움은 하나도 안 돼. 그냥 부담행위. 그럼 약속은 누가 먼저 지켜야 되겠어? 금방 누가 동시행 했잖아. 동시행 하신다고 이 얘기하신 분들은 5년짜리 재수생들이야. 다음에 약정은 동시에 이행하자.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 두 사람이 약정을 지키는 경우를 다시 쌍무계약. 이런 생각을 해줘야 한다. 약정을 두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경우를 쌍무계약이라고 한다. 매매는 한 사람만 약정 지켜야 돼? 둘 다 지켜야 돼? 이것을 쌍무계약이라고 한다 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매매를 중심으로 공부한다 하시면 돼. 그러면 자, 여러분들 5페이지 봤더니 거기 5페이지에 요약집 한번 봤더니 다 같이 부담행위, 처분행위. 근데 거기에 뭐 처분이 따르는 부담이 불지 말고 오른쪽에 매매, 교환, 증여 얻는 처분행위야, 부담행위야? 그냥 부담행위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부담행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처분행위에는 자, 여러분들 처분행위에다가 자, 여기 봐. 자, 쭉 가서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성립시를 기준으로 해서 단독행위와 계약으로도 구별하고 또 의사표시를 할 때 문서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 요식행위, 그 다음에 문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게 불요직행위, 그 다음에 청약 승낙만 있어도 성립이 되는 걸 낙성계약,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까지 있어야 성립되는 계약, 여러 가지 구별한다는 거야. 근데 오늘은 그냥 성립과 관련하여 다른 건 무시해버리고 단독행위와 계약만 여러분들 구별하신 거죠. 그 다음에 효력이, 계약이 성립이 되면 효력이 생기는 면에서 부담행위와 처분행위를 구별했다는 거야. 두 개만 공부해도 시험을 합격을 해. 다시 한번 부담행위, 처분행위. 그럼 여러분들 거기에 처분행위 오른쪽에다가 처분행위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설정량도.
설정행위, 그 다음에 양도행위. 그래서 처분행위 밑에, 여러분 처분행위 밑에 무슨 물권행위다, 준물권행위다 이런 거 나오지? 무시해버려.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설정양도는 처분행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설정양도. 이것은 부담행위요, 처분행위요. 그리고 부담행위는 15개의 계약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부담행위에는, 자, 여러분 부담행위는 몇 개의 계약? 이렇게만 써놓으면 돼. 전형계약 이렇게 써놓으면 돼. 전형계약. 부담행위에는 전형계약. 그럼 이 전형계약이 궁금하면 여러분들 페이지 부담행위에 참고로 여러분들 저기 이제 계약법을 가면 또 배우거든. 거기 한번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 마시고 페이지에 한번 가보면 저 85페이지로 한번 가보자. 요약지 85페이지 갔더니 거기에 계약의 종류에 거기에 9분의 왼쪽에 다까지 전형계약. 전형계약에 한번 읽어보면 다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그 중에 우리 시험은 거기다가 왼쪽에 매매교환, 임대차만 별표면 되는 거예요. 매매교환, 임대차. 그럼 거기 나오는 전형계약은 부담행위다고 처분행위다고. 부담행위이므로 약속할 때에 권리 보유하고 있어야 돼. 권리 갖고 있지 않아도 돼요. 그것을 이해하시라는 거야.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자 5페이지로 다시 되돌아 보셔. 문제 1번보다 1번. 문제 1번.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이 말은 뭐냐면 소유권이 남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약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인의 권리의 매매, 여기다 오른쪽과 눈이. 얘들아 5페이지 오른쪽. 5페이지. 그렇지. 이렇게 딱 보면 남들은 책이 오른쪽에 와 있어야 되는데 자기만 왼쪽에 와 있어. 그러면 내가 지정해 주는 거예요. 자, 5페이지에 1번에 타인의 권리의 매매 나오나? 매매에다 몇 줄 것이고 매매에다 몇 줄 것이고 매매는 부담행위다고 처분행위다고. 부담행위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1번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럼 여러분들 오늘 1번 설득이 됐다면 그냥 합격하시는 거라고. 2번 그러면 따라서 이중매매나 3중매매는 유효겠어 무효겠어? 약속만 지키면 되니까 유효다 그 말이야. 이해하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처분행위에다가 처분행위. 자 여기 여러분 처분행위는 권리를 이전해주는 행위거든. 그러니까 권리를 이전해주는 행위니까는 처분행위 할 때는 권리를 갖고 있어야 돼, 갖고 있지 않아야 돼.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아, 처분행위 할 때는. 그러면 2번, 처분권이 없는 자의 물권행위는 뭐냐면, 물권을 넘겨주는 행위를 물권행위라고 그래. 그럼 자, 처분권이 없는 자의 물권행위는 유효요, 무효요? 무효 이렇게 알면 되는 거. 두 개만 이해하시면 돼. 됐네. 따라서 여러분들 1페이지, 2페이지는 다음에 문제를 쭉 보시는 분들은 해결이 돼. 그래서 자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남의 땅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한 것 자체는 유효, 무효? 이해하셨어? 그럼 강의 잘한 거예요.